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그 임명을 두고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이 친일파다. 심지어 뭐 매국노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종찬 광복회 회장부터 민주당 혹은 조국의 얘기까지 다 들어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합니다. 가령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 친일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다. 이 주장을 하면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근데 1919년 3월 1일 방금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광복회에서 말한 뉴라이트의 기준 중에 평가 기준 중에 그런 거예요. 예. 가령 48년 8월 15일 날 건국한 게 아니냐. 대한민국이 그때 비로소 영토와 주권과 그리고 국민을 이 3요소를 다 갖춘 하나의 국가로서 탄생을 한 것이 아니냐. 가령 1948년 5월 10일 날 그 총선거를 실시한 것은 만 20세 되는 모든 남녀들에게 보통 평등 선거를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 거대한 어떤 이 역사적인 이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건국이 된 것인데 이걸 갖고 건국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3월 1일을 건국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또 일부 많은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을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민 인식은 조금 더 1919년을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를 보죠. 물론 그래요. 네.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잖아요. 예. 이날을 건국일로 봅니다. 그렇죠. 혁명기념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프랑스는 물론 이제 독일에 한 3년 동안 당한 시절이 있었지만은 프랑스가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경험한 것처럼 식민지 시대를 거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7월 14일 날을 건국기념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가 가령 3월 1일 날 이제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군과 조선민의 자주 이름을 선언하노라. 그래서 독립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예. 민족 대표 33인이. 그러면 그날을 과연 건국일로 볼 것이냐. 저도 한때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도 상징적으로 이런 날을 자꾸 이게 좌우가 대립을 하니까 이 3일째를 차라리 우리 정신적인 건국일로 하고 그리고 이왕 우리 교과서에 지금 보수 우파가 집권했을 때도 교과서에는 8월 15일,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로 되어 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게 좌우 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한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이 3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리고 그 앞에 예컨대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건준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럼 좌파들도 이미 다 그때는 건국이 안 됐고 건국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김구와 이승만이 대립을 함으로써 이승만에 반대하는 소위 민족주의 세력들 더하기 그 좌파 세력들이 지금 이승만을 폄훼하기 위해서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했을 뿐이지 건국은 이미 그전에 했다. 만약에 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주장을 하면 그건 매국노다, 친일파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집안은 우리 그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운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심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48년 8월 15일을 건국했다고 말을 하면 졸지에 매국노가 돼버리고 친일파가 돼버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친일파로 모으는 것은 그 상식 이하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평화선을 끈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반일, 그렇죠. 뱃속까지 반일이었던 이승만 분입니다. 대통령은 반이라고 뱃속까지 반일이었던 분이에요. 일제시 높은 위치에 갔던 사람들 많이 채용한 건 맞지만 일본에 대해서 아주 거친 감정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참 하신 분이지만 김일성과 협상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척을 주고 나중에 암살을 뭐 어떤 경위든 암살을 당했는데 아마 지금 그 김구를 그 숭앙하는 분들은 역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아마 조금 그 언짢아할 겁니다. 다들 이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금 광복해서 하는 얘기처럼 친일파다, 매국노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저희가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 10분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방금 사실은 그럼 건국절이라고 48년을 말하면 이런 사람들 다 뉴라이트인가 친일파냐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게 나간 부분이라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뉴라이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데 아주 오래전부터 문명국에 건국기념일 혹은 독립기념일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없어요.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 기념관조차 없고 초대 대통령의 그 동상이 서울에도 없습니다. 김구 선생의 동상은 서울에 있고 다 있는데 초대 대통령의 동상이 없는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승만 대통령과 아무리 인연은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문명국으로서 자부를 하려면 독립기념일 혹은 건국기념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했어요. 왕조 시대를 청산하고 자유민주 국가를 국가로 건국을 한 걸 나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왕조가 있고 우리가 일본처럼 왕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뭐 수상이 있고 하면 그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